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가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칩을 만들어내는데 그 칩을 빠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D램이 D램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 관련돼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대한민국에 향유하고 있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주 올해 키워드 찾기 반도체 릴레이 10인의 인터뷰.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정말 많은 용어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정말 줄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과연 반도체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또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로 부상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 관심이 크실 텐데 올해 끝까지 가져가야 할 키워드를 선정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주까지 설명해 주시죠. 도대체 AI 반도체와 뭐 AI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생활을 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내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AI들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이런 관심들은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은 AI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 시장을 한 3년 전, 4년 전 2차 전지 시장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작은 가능성과 어떤 열리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봤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 주도 섹터로서 주도 산업으로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듯이 사실 AI 반도체가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러한 추세들이 한 3년, 4년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까지 온다고 하면은 한 4, 5년 정도를 추세를 가지고 길게 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들이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저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다, 비싼다 못 산다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관심을 끊으시는 것보다는 네.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차피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산업이 자꾸 옮겨가거든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걸 올해 끝까지 가져가야 될지 꼽아주세요. 저는 기판, PCB 쪽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판이라는 것이 AI 시대의 필수 부품이라는 점.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을 바꾸게 되면 이 기판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교체되는 기판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기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CPU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D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여러 회로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그 시장을 먹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또 우리가 작년부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는 GPU 그리고 NPU. 네. 예. 그러니까 향후의 기판에는 CPU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GPU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 옆에 또 NPU, 그게 이제 AI 칩이죠. AI 칩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HBM 같은 아주 굉장히 그 고밀도의 이 D램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기판도 당연히 그러한 스펙을 받쳐주기 위해서 기판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판을 저사양으로 만들던 기판에서 고사양의 기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판업 관련된 종목들은 영업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방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기본적인 팩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가 우리 손에 잡히는 디바이스들이 다 바뀐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 기판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판 없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뼈 없이 걸어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뭐 뼈라는 기초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듯이 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판의 어떤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기본의 기판 업종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해성 DS 그리고 뭐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는 이제 뭐 연성 회로 기판이긴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지금 단순히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편한 게 뭐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그 팬리서처들은 사실 밸류가 지금 산정이 안 되거든요. 워낙 네. 몇 년 거를 다 땡겨 쓰기 때문에. 그런데 기판업종은 본업 자체가 올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에 PC부터 해가지고 모바일도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정상으로 가는 수준에서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인 본업이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올 어떤 AI 디바이스 어떤 그 성장으로 인해서 성장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기판업종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밸류로 접근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다.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심텍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들이 나름대로의 다 그 특장점이 다 있거든요. PC 쪽에 좀 더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심텍 같은 경우는 심텍이라든지 PC 쪽에는 TLB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는 심텍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더 빠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텍 같은 애들이 좀 더 주가가 흐름이 강한 거고 PC 쪽에 어떤 교체 수요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럴 때는 TLB가 또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의 우려 요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에 우려감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빈틈이 없죠.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3, 4년 전에 2차 전지랑 똑같습니다. 3, 4년 전에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왜 주가에 많은 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산업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그 필연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 빠진다를 빼놓은 상태에서 그럼 AI 시대가 정말 오는 것이냐? 그래서 AI 관련된 이 온 디바이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정말 이 소비 패턴도 바뀔 수 있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슬슬 느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빅테크 모든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주가의 너무 빠른 반영이죠. 작년에 우리 AI 반도체라는 것이 작년 초에 어떻게 보면 재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챗 GPT가 처음 나왔잖아요. 22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 그냥 테마주지. 그때 22년 하반기장이 정말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가지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뭐야 이거 그냥 장이 워낙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했죠. 근데 그 챗GPT가 작년 초가 되고 작년 1사분기, 2사분기에 엔비디아가 그 실적을 HBM을 만들어내면서 GPU와 HBM을 만드는 그런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장비주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는 소부장이 움직였다가 계속 이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팹립스나 뭐 AI 관련된 소프트 업종이 강하다고 하면은 이 섹터 자체가 강해진다고 하면 또 그 내에서 또 순환매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 그 순환매 종목을 만약 이 산업이 정말 추세를 가지고 계속 가는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순환매 종목 될 수 있는 다음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반도체주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을 꼽자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폰이 2009년도에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꿨듯이 우리에 잡히는 이 순간에 또 그런 흐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추세는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5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이클의 어떤 시발점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바닥 대비했을 때 어떤 게 뭐 3배 오르고 10배 오르고 이제 끝났네 그런 말씀을 드리자기보다는 이 산업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10배짜리 나올 수 있고요. 100배짜리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100배짜리 나온 종목이 많았잖아요. 9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작년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향후에는 뭐 어디가 뭐 상투고 어디가 뭐 꼭지라는 것은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출발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반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다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근데 2차 전지보다 저는 이쪽이 충격파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는 산업 내에서 연관된 그 대표 회사들만의 어떤 전쟁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와 어떤 산업을 다 불문하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네. 뭐
뭐 소프트웨어 업체, 무슨 뭐 반도체 업체 할 거 없이 국가 간의 어떤 전쟁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반도체가 그냥 기존의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사이클로 AI 모멘텀이 가세하면서 2025년 혹은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동감하시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올해에서 내년까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HBM 지금 없어서 난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도 없어서 난리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만든 코어스, 그게 2.5 패키징이라고 하죠. TSMC의 이 AI 칩이 없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도 쇼티지, 내년까지 쇼티지란 말이죠. 근데 그 칩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내후년 정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로 인해서 인프라가 지금 쫙 깔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만들어진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산업군이 어떻게 부식간에 갑자기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이쪽에서는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가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칩을 만들어내는데 그 칩을 빠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D램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전방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 관련돼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대한민국에 향유하고 있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 그 밸류체인들 앞으로도 먹거리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투톱 가운데 올해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을 HBM으로만 지금 자꾸 포커싱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에 관련된 어떤 생태계가 내년까지 이렇게 쫙 깔린 상태에서 그 위에서 자생되는 많은 산업군 내에서 수많은 기존에 없었던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또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주고받아야 되고, 거기에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도 갈 것이고 로봇도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갈 것인데, 그럼 지금보다도 훨씬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또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HBM으로 인해서 전방의 산업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D램 산업 투자 사이클도 엄청나게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이후에 올 수 있는 사이클로 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작년에도 한 80, 90% 오르겠지만 뭐 이후에도 한 100% 이상 갈 수 있는, 왜냐면은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만년 2위 주자로서 뭐 디램 가격이 항상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HBM은 이제 대장주가 됐고요. 그 와중에 본업인 디램까지도, 물론 이게 3, 4년 후에는 본업인 HBM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 4년 후에는 디램까지도 정말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다시 또 100%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 AI 시장으로 인한 어떤 반도체 시장의 확산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10만 전자니 뭐 지금 여기서 뭐 2, 30만 원 하이닉스를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이상까지 어떤 주가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주 올해 투자 전략과 탑픽까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IT주 올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대체 AI를 왜 하느냐? AI를 도대체 왜 할까요? 생산성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쵸, 맞아요. 혁신적인 생산성이죠. 그냥 기존의 적당한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좀 더 인력을 투입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것 이상의 혁신이 오기 때문에 AI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AI라는 생태계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생산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로봇주들도 굉장히 순환매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노동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노동에서 해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 아시겠지만 제조업종이 굉장히 뭐 국가의 주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장에 대체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어떤 협동 로봇 내가 옮겨다 주는 거 사람이 이제 작업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옮겨다 준 걸 로봇이 좀 작업을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저출산에다 고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임금이 높다 보니까 로봇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로봇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작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 하면은 로봇 쪽에서도 좀 저는 좀 확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쪽 테마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나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산업과 섹터를 얘기했을 때 주변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로봇주도 워낙 많지만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로봇주들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실적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안정적인 측면이나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판 업종이 좀 가장 유력한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기판 업종과 AI와 AI 반도체에서 확산세에서 봤을 때는 로봇 섹터의 산업도 우리가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주 관련해서는 아까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 태성이란 종목이 빠졌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 종목도 또 특성이 있는 예. 종목이라고. 태성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판 업체가 있긴 한데요. 장비를 그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한 10개에서 10대에서 15대 정도의 그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턴키 방식으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태성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막 2, 3천억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 중변대 이상의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태성 같은 경우에는 기판 장비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태성은 제가 탐방을 작년에 한 5차례 이상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벌써 이미 작년 매출 이미 수주 잔고가 아직 뭐 지금 1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 매출이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러면 기판업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한 달 사이에 수주한 건가요? 아, 작년 11월, 12월에 받은 건데 예, 올해 이제 매출 찍히지만 이미 이제 올해 매출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작년 매출이 이미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비주가 지금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도 장비주가 되게 AI 관련된 장비주가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판 업종들은 이미 발주를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미 이 산업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런 어떤 발주로 인해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이 되는 업종을 대장주를 내가 좀 일부 편입을 하고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공부해서 편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를 짜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올해 키워드 찾아봤습니다. 신영목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